자, 이제 두 번째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단편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한번은 읽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니까 좀 한번 읽으면서 좀 이제 삶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카프카는 유대인이죠. 유대계 집안에서 태어나고 법학을 전공했지만 폐결핵으로 이제 사망하고 맙니다. 이게 폐결핵이 지금도 좀 그렇지만 이때 1920년대 190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무서운 병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결핵으로 많이 죽고 했었죠. 제일 유명한 사람이 김소월 선생도 결국은 이제 폐결핵으로 사망을 했고, 이상도 이제 폐결핵이 이제 기본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폐결핵으로 이제 죽었죠. 근데 이제 되게 특이합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이력이 뭐냐면, 낮에는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이제 소설가의 삶을 삽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보통 이제 하나의 일에도 집중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일을 또는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죠. 그 뒤에 보면 나중에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거기서도 이제 이런 두 가지 일을 과학자의 삶을 살기도 하면서 낮에는 과학자, 뭐 밤에는 소설가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나옵니다. 자, 카프카 소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일 많은 게 중요하게 받아들인 게 이겁니다. 이제 인간의 삶의 이제 소통의 부재와 고독, 그리고 이제 나오는 불안함, 부조리, 삶에 대한 불안함, 부조리,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죠. 그래서 미리 얘기하겠지만 이 카프카의 변신을 보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두 가지를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본 수업인 소통의 문제에 대한 거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고민해 봐야 되는 거는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실존의 문제,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이제 같이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의 소설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맥락만을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좀 불합리하다고 해야 될까? 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하나의 소설 갖고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 카프카의 변신에서 소통의 문제와 더불어서 실존적인 문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신이라는 소설을 읽으시면 조금 이제 뭔가 이제 황당하다, 허황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벌레로 변하지? 뭐 이런 식의 황당함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황당함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고민해 봤을 때 카프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학의 신화다. 이제 황당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삶의 진리들이 녹록지는 않다, 간단하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나타나는 게 이제 불확실한 현대인의 삶입니다. 1920년대, 10년대로 넘어가면서 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냐면 이거는 한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190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식민지 경쟁을 하죠. 식민지 경쟁을 하면서 뭐가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게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가 끊임없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발전이라는 양 측면에서 여러분도 느낄 수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고, 부자들은 여유 있는 삶을 살지만 가난한 일반인들은 이런 거죠. 언제 자기가 일을 잘릴지, 그리고 일을 해도 올라가는 물가에 견딜 수가 없는 삶,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불안한 의식과 그리고 그 불안한 삶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이제 수업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벌레로의 변신을 통해서 소통 부재의 현실이 어떤 삶,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어떤 현실을 드러내는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현은 명료하고 단순한 언어, 이것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형상화하고 있는 사람이 카프카다, 프란츠 카프카다라는 것을 인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수업에서 제일 중요시 봐야 되는 건 이거다. 이제 내가 벌레로 변했을 때, 그리고 그 벌레로 변했을 때의 내 삶,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면 소설을 이해하는데 어렵더라도 좀 더 뭐라 그러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고민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서사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그레고리가 주인공이죠. 그레고리는 자기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벌레로 변신한 것을 발견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거대한 바퀴벌레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기괴한 벌레라고도 하고, 갑충, 그러니까 이제 갑옷같이 딱딱한 껍질에 쌓여 있는 벌레다 이야기죠. 갑충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하여튼 벌레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뭐 이제 꿈 같은 얘기지만 자기가 벌레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뭐부터 고민을 하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이런 것부터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벌레로 변신했을 때, 자, 여러분은 뭐부터 고민하겠습니까? 자신의 신세부터 생각할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고민을 할까요? 등등등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겠죠. 근데 되게 웃긴 거, 그레고리는 뭐부터 고민하냐면요, 이거부터 고민합니다. 결근을 하게 되면, 즉 회사에 못 가게 되면, 그렇죠? 벌레로 변신하면 회사에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걱정부터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레고리의 집이죠. 집은 누구에 의지해서 사냐면 그레고리가 받아오는 봉급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집의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만 쳐다보고 사냐면 그레고리만 쳐다보고 삽니다. 그레고리가 돈을 벌어와야 집이 유지되는 거고, 그레고리가 돈을 벌어와야 밥을 먹는 거고, 그레고리가 돈을 벌어와야 동생의 용돈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중심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그레고리입니다. 그레고리가 중심이 되고
부모님도 있고 동생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 그레고리가 중심이 되는 거, 부모와 동생에 의해서 중심이 되는 건 결국은 뭐라는 매개체? 돈이라는 매개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삶이 유지가 되는 거고 집안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벌레가 변했으니까 그레고리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아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당연하게 뭐 해고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레고리가 결근한 것은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회사의 지배인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회사를 안 왔어요. 학교를 안 오거나 안 왔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죠? 아픈가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라는 걱정부터 해야 되죠. 근데 지배인은 횡령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벌레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벌레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배인은 도망가 버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은 통곡하고 졸도해 버립니다. 뭐 이까지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까지는 뭐 당연할 수도 있죠. 그냥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은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 이후의 태도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레고리는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 그 어떤 가족도 자기를 위하여 위로나 안부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뭐에 의해서 그레고리가 돈을 벌어 오고 그 돈 벌어 온 걸로 부모와 동생을 건사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은 항상 오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왜? 돈을 주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자랑스럽게 하는 동생마저도 벌레로 변한 모습, 따라서 벌레로 변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어떻게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밥도 주지 않고 안부의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레고리는 삶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은 하루는 그레고리가 가족이 던진 사과에 맞아서 썩어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봤죠. 그럼 이제 고민해 봐야 되죠. 진정한 그레고리의 모습은 뭡니까? 가족에서 그레고리의 모습은 뭐냐는 거죠. 이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다시 여기서 이 서사 장면에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벌레가 되기 전과 벌레가 되고 난 후에 소통의 변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의 소통이 되었을까요? 진지하게 그레고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레고리라는 인간에 대해서 소통이 되었을까요? 확실한 거는 벌레가 된 후에 소통은 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가족들이 그레고리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혐오하게 되는 거죠. 이제 외형이 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도 변해버리게 되는 거죠. 본질은 변하지 않았죠. 그레고리라는 인물의 본질은 변하진 않았지만 외형은 변했기 때문에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그레고리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한 것은 관심을 두진 않죠. 왜 이렇게 변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변했다가 중요한 거죠. 변해버린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진정한 그레고리는 그레고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돈을 벌어왔을 때 자랑스러운 오빠, 자랑스러운 아들이 그레고리의 본질일까요? 아니면 벌레로 변해서 쓸모없는, 그리고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숨겨야 하는 그것이 그레고리의 본질일까요? 이런 것들을 이 소설에서 고민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혹시나 갑충이 아닐까? 바퀴벌레 같은 벌레가 아닐까? 왜 벌레가 아닐까라고 고민을 해야 되냐면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레고리가 벌레로 변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벌레로 변했으면 말은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말도 못 하는 거죠. 그럼 당연하게 소통은 안 되는 거고. 그죠? 그 소통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그 누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즉, 평상시에 벌레로 바뀌기 전 단계에서 소통이 잘 되었다면 집안과 사람 간에 소통이 잘 되었다면 벌레로 변하고 나서도 일정 부분 소통이 되었을 겁니다. 그죠? 그건 걱정도 했을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레고리의 순수한 본질은 뭘까요? 돈을 벌어오는 게 그레고리를 대변해 주는 걸까요?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것들이 그레고리의 본질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본질은 어떤 걸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저 부드러운 목소리, 그레고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틀림없이 자기의 목소리였지만 그거는 가늘고 고통스러운 고음의 소리가 섞였다. 즉 이제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말을 못하게 되죠? 벌레로 변했기 때문에. 픽픽거리는 소리 때문에 그의 말들은 처음 순간에는 분명히 들리다가 울림에 묻혀버리고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지경에 되었다. 그레고리는 상세하게 대답하여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 고마워요. 어머니 벌써 일어났어요. 나무로 된 문에서 밖에서는 그레고리의 목소리가 변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나 보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의 말에 안심을 한 듯 신발을 끌며 돌아갔기 때문이다. 뜻밖에도 아직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몸이 안 좋아요. 무슨 일이 있어요? 이제 준비 다 되었어요. 그는 발음에 아주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긴 간격을 두어 목소리에 이상한 점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했었다. 왜? 벌레가 됐기 때문이죠. 자기가 목소리가 이상해지면 자기가 벌레가 됐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세심하게 최대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죠.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소외된 그레고리의 모습입니다.
연희 때 같으면 아버지가 석가신문을 때로는 여동생에게 어머니에게 읽어주곤 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집안이 텅 비어 있지는 않을 텐데 너무나 조용했다. 부모님과 여동생에게 이런 멋진 집을 생활시킨 사람이 요거죠. 자신이라고 생각하니 자부심이 느껴졌다. 즉, 이 집의 모든 것은 그레고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평온과 행복과 만족이 끔찍스러운 결말을 맞는다면 어찌할 것인가? 긴 저녁 시간 동안 한 번은 한쪽 옆문이 다른 문으로 열렸다가 닫힌다. 망설이는 모양이다. 왜 망설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 아무리 기다려도 허사였다. 문들이 잠겨있던 아침에는 모두가 들어오려 하더니 문이 열려있는 지금은 아무도 그의 방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소외되고 단절된 그레고리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과거의 모습. 그러니까 돈 벌어 오고 했을 때의 모습. 여기는 이제 그가 소외되고, 그러니까 벌레가 변한 후의 모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제 다 알 것처럼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행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신이 나죠. 왜?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집안의 골칫덩어리였죠. 과거에는 그가 돈을 벌어와서 우리를 먹여 살렸다고 하지만 지금은 골칫덩어리인 거죠. 지금의 골칫덩어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한 거죠. 그런 결말의 모습을 가져오게 하는 전장면이었습니다. 자, 이 변신에서 나오는 이제 사회의 모습을 보면 이거죠. 현실이면서도 현실 같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현실 같지 않다는 거는 뭐 간단하죠. 뭐 벌레로 변했다는 건데 벌레로 변하고 나서의 모습,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고 나서의 모습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인간 그 자체로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가치를 못 느낄 뿐이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그러니까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크게 사회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아니고 뭐로서 도구적 인간입니다. 도구적 인간. 즉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어떤 쓸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이제 상실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쓸모없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실제의 현실의 모습을 과장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 과장만 없으면 결국은 그거는 이제 사회의 실존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실존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 특히 이제 카프카를 뭐라고 얘기냐면 실존주의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나는 누군가 이 사회에서 그걸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감옥, 철장 같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현실 세계라는 겁니다. 인간을 얽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어떤 소설들이 나타나냐면
수수께끼 같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소설도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이거죠. 변신은 묵인된 소통 단절의 사회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10주차의 결론을 내자면 이런 겁니다. 소통 단절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모습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개인과 개인의 소통 또는 사회와 개인 간의 소통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주차의 토론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요겁니다. 내가 동물로 변신한다면 어떤 동물로, 그리고 그 이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할 것인가. 대상은 상관없다. 부모님도 되고 친구도 되고 동생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한번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0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